동사. 그 말인즉슨 얘들은 싹 다 동사 출신이라는 거죠, 그렇죠? 동사 출신이면 뭐를 가질 수 있어요? 한 템 보시고 좋아요. 동사 출신은 뭐를 가질 수 있어요? 동사 출신이야. 뒤에 뭐를 가질 수 있어요? 목적어. 고마워요. 아침에 또 깨어나는데 시간 좀 걸리지. 괜찮아. 자, 동사 출신이라면 목적어를 가질 수 있어야 해요, 그렇죠? 얘도 목적어 가질 수 있고, 얘도 목적어 가질 수 있고, 얘도 목적어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난 시간에 투부정사 배웠잖아요, 그렇죠? 역할, 무엇 역할을 한다라고 했어요. 명사, 침착하게 명사, 형용사, 부사 줄여서 명형부. 뭐라고요? 명형부. 잘했어요. 투부정사는 명형부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명사적 용법으로 쓰이면 쏙 들어갈 수 있죠.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쏙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에. 형용사적 역할을 하면 명사를 꾸밀 수가 있고, 부사적 역할을 하면 문장 전체를 꾸밀 수 있다라고 배웠을 거예요. 기억나요? 좋아요. 여러분, 투부정사의 유일한 약점 뭐예요? 왜 동생 못 찾고 있지? 지난 시간 결석? 네. 오케이. 좋아. 자, 동명사, 투부정사의 상관관계를 보면 투부정사는 전치사 뒤에 못 들어간다라고 배웠습니다. 뭐 뒤에 못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그 전치사 뒤에 대타로 들어가는 놈이 누구예요? 동명사. 동명사는 동사에다가 ing를 붙여가지고 명사로 쓰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잘 들어요. 커피 명사예요. 커피를 마시는 것 동명사예요. 동작을 담으세요. 뭐를 담아요? 이 동명사가 가장 빛나는 장소는 전치사 뒷자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리고 동사들 중에서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를 배웠을 거란 말이죠. 자, 저랑 호흡을 한번 맞춰볼게요. 고개 드시고 피할 수 없으면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즐겨라. 이제 나오잖아, 맞지? 뭔가 나오잖아. 계속해요. 선생님이 제안하거나 추천하면 여러분들은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고려하다. 영어로 뭐예요? 컨시더. 좋았어요. 계속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부인하거나 공부를 연기하다 보면 스스로 공부하다 어떻게 해요? 포기하거나 점수 끝. 자, 여러분, 포기하다 영어로 뭐예요? give up. 끝은요? finish. 부인하는 거. deny. 연기. postpone. 끝. 이거 지난 시간에 외우기로 약속했던 동사 맞죠? 자, 그렇다면 오늘은 드디어 대망의 분사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사. 자, 조금 빡세긴 한데 그래도 분사를 배우고 나면 여러분들의 문법이 손에 조금 잡힐 겁니다. 이 분사 옆에 살짝 적어보세요. 분사가 뭐냐라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분사는 형용사라고 알려드려요. 분사는 뭐라고요? 분사는 형용사라고 알려드리는데 그냥 형용사가 아니라 동작을 담고 있는 형용사다라고 하면 편해요. 분사란 동작 형용사다라고 기억하세요. 분사는 뭐라고요? 동작 형용사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뭔지 보여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따뜻한 날씨. 이건 그냥 형용사예요. 그렇죠? 근데 수업을 듣는 학생. 이건 동작 형용사예요. 누군가를 묘사할 때 동작을 담아서 묘사를 하면 그게 분사가 되는 겁니다. 괜찮나요? 잘 봐요. 안경을 닦고 있는 학생이라고 말을 하면 형용사예요, 분사예요? 안경을 닦고 있는이라는 것은 동작이죠. 그래서 동작 형용사인 분사라고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를 하세요? 동작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뭐를 담고 있다고요? 동작. 그래서 이 분사 같은 경우는 생김새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현재 분사. 2. 과거 분사 형태가 있는데요. 동사에다가 ing가 붙으면 현재 분사. 동사에다가 ed가 붙거나 불규칙하게 변화하는 것을 그냥 pp, past participle, 과거 분사라고 부릅니다. 선생님, 동사에다가 ing가 붙으면 동명사라면서요. 맞아요. 근데 오늘은 왜 동사에다가 ing가 붙으면 현재 분사라고 해요? 둘 다니까요. 생김새는 똑같아요. 동사에다가 ing가 붙으면 동명사가 되기도 하고 동사에다가 ing가 붙으면 현재 분사가 되기도 해요. 그럼 어떻게 구별하느냐? 역할이 아예 달라. 아예.
여러분 동명사는 명사 역할을 하죠. 분사는 무슨 역할을 한다고? 형용사 역할을 하거든요. 이게 가장 큰 차이점. 이 문장에서 무슨 역할로 쓰이는지만 보시면 풀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자, 그리고 집중. 현재 분사는 능동적 의미 동그라미. 과거 분사는 수동적 의미. 하나의 동작을 통해서 그 동작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동작을 당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현재 분사를 쓰려면 능동적인 의미가 있어야 하고 명사 입장에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수식을 받는 명사가 그 동작을 하는지 안 그럼 수동적으로 당하는지 그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아우 좋다. 계속합니다. 오른쪽. 이제 그 분사라는 친구가 들어오는 자리를 한번 볼게요. 1번 딱 보시고 명사 앞. 이게 원래 국룰이긴 해요. 명사 앞에 분사가 이렇게 와가지고 앞에서 분사가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예요. 프로덕트가 한글로 무슨 뜻이에요? 상품이라는 상품. 제품, 상품, 그쵸? return이란 건 뭐예요? 환불하는 거예요. 맞죠? 되돌리는 거. 근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상품 입장에서 스스로 되돌아가요? 안 그러면 되돌림을 당해요. 당하니까 returned, PP 과거분사가 나온 거지. 근데 한 단어이기 때문에 명사 앞에 왔어. 두 번째 거 딱 보세요. 명사 뒤에 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뭐 뒤에 온다고요? 명사 뒤에. 잘 보세요. 우리 응애 애기 입장에서 생각했어요. 애기는 스스로 왱 하고 우는 거잖아, 맞죠? 그래서 crying이라는 분사가 뒤로 빠졌는데, 선생님, returned는 앞에 왔는데 crying은 왜 뒤에 와요? 왜 뒤에 오느냐? 얘들이 식구가 붙어서 그래요. crying이 분사의 끝이 아니라 crying loudly in the room까지가 분사로서 앞에 있는 베이비를 꾸미잖아요. 겁내 커진 겁니다, 얘가. 그래서 분사가 두 단어 이상 되면 명사 뒤로 가고 분사가 한 단어라면 명사 앞으로 와요. 이걸 제가 전문적인 용어로 알려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어디 예쁘게 표기를 하지? 자, 분사에 대한 위치에 대한 거예요. 명사가 여기 있어요. 뭐가 있어요? 분사는 형용사로서 명사를 꾸며주는데 분사가 한 단어일 때는 명사 앞에 와요. 그래서 그 한 단어짜리 분사를 분사 형용사라고 불러요. 앞에서 이렇게 명사를 꾸며줘요. 이게 단어가 한 개. 그런데 이 분사가 명사 뒤로 가는 순간은요, 분사구가 되어서 단어가 두 개 이상이 될 때 이 분사구가 명사 뒤로 빠지는 거예요. 결국 단어가 한 개라면 명사 앞이고 단어가 두 개라면 명사 뒤라는 겁니다. 이해했나요? 두 개 이상이 되면 무조건 명사 뒤예요. 자, 그럼 이 부분을 필기를 하셨으면 볼펜 너무 많이 떨어진다. 힘든가 보네. 자, 이 부분을 딱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여기에서 loudly in the room을 지웠어요. 그렇다면 이 crying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베이비 앞으로 가야 된다. 요거지. 이해됐죠? 밑에 있는 연습 문제 1번, 2번, 3번, 4번 다 푸세요. 화이팅! 다 풀었어요? 갑시다. 1번. 자, 수식을 받는 명사가 뭐예요? conversation. 그래서 앞에서 한 단어짜리 분사명사가 꾸몄죠. 2번. 불어오셔. 수식을 받는 명사를 translated라는 분사가 꾸몄죠. 3번. sit라는 명사를 지금 뭐가 꾸며요? saved for you라는 분사구가 뒤에서 꾸미는 겁니다. 이게 두 단어 이상 되어 가지고 뒤에서 꾸미는 거죠. result라는 이 명사를 expected라는 분사가 꾸며주는 겁니다. 끝! 됐죠? 기본기는 끝났고 지금부터 조금 쫀쫀하게 들어가 볼게요. 자, 꽉 잡으시고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의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이 현재 분사는 능동적인 의미로 쓰일 때 쓰는 거라고 했고요. 과거 분사는 수동태의 의미 날 때가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명사 입장에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단어가 됐을 때는 쉬워요.
분사가 한 단어일 때는 명사 앞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 동사와 이 분사와 이 명사의 상관관계만 알면 돼요. 과연 이 명사가 이 동사를 했을까 당했을까만 생각을 하면 현재 분사를 쓸지 과거 분사를 쓸지 알 수가 있거든요. 이게 한 단어짜리 분사 형용사를 고를 때는 쉬워요. 뭐를 고를 때는 쉽다고요? 분사 형용사를 고를 때는 쉽다니까. 근데 밑에 있는 게 뭐냐면 분사 구예요. 무슨 구라고요? 요거 고를 때는 조심해야 돼. 왜? 명사 뒤에 분사가 붙는데 얘 분사가 혼자 다니는 게 아니잖아. 그죠? 뒤에 어떠한 품사와 함께 다닐 거예요. 여기서 중요해요. 현재 분사는 능동태이기 때문에 목적어를 뒤에 취합니다. 뭐를 취한다고요? 목적어. 과거 분사는 수동태이기 때문에 뒤에 전치사를 취할 겁니다. 뭐를 취한다고요? 이 말인즉슨 여러분들께서 명사 뒤에 나오는 분사를 고를 때는 분사 그 뒤쪽 편에 목적어가 있는지 전치사가 있는지를 보고 골라야 된다. 요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봐요. 예를 들어 내가 이 자리가 분사 자리라는 건 알겠어요. 그럼 이 자리에 현재 분사를 쓸지 과거 분사를 쓸지 모르겠죠? 그때 뒤를 보는 거야. 목적어가 있으면 능동태니까 현재 분사, 목적어가 없고 전치사가 있으면 수동태니까 과거 분사. 요것만 고르시면 돼요. 뒤에 있는 품사를 보세요. 어디 있는 품사를 보라고요? 이게 바로 분사구 문제 푸는 방법이에요. 그냥 분사 형용사 한 단어짜리는 쉽게 풀리지만 분사구는 여러분들이 뒤쪽도 같이 보고 풀어야 돼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문제 1, 2, 3, 4, 5, 6 다 푸시고 수식을 받는 명사가 뭔지 체크하세요.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들어오세요. 30초 남았습니다. 서둘러요. 갈까요? 1번 수식을 받는 명사가 무엇입니까? 걸이에요? 바스켓이에요? 걸이에요. 걸. 학생분들이 보통 저랑 이제 인강을 들으시는 분들이 인강으로 질문을 많이 하는데 선생님 이거 보면 분사가 걸을 꾸미는지 바스켓을 꾸미는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분사는 무조건 명사 바로 앞에 오거나 바로 뒤에 와야 해요. 아시겠죠? 여기에 빈칸이나 틈이 하나라도 있으면 안 돼. 만약에 이 홀딩이라는 게 바스켓을 꾸미려고 했다면 여기 더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명사가 분사를 꾸밀 때는 그냥 바로 앞에 바로 뒤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1번에서는 걸밖에 못 꾸미는 거예요. 그렇죠? 자 갑니다. 자 걸이 지금 이 수식을 받는 명사 소녀 입장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소녀 입장에서는 바구니에 담겼을까요? 바구니를 들까요? 자기가 바구니를 들겠죠. 그래서 능동태 느낌이 나야 되고 이걸 정확하게 하려면 뒤에 목적어가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분사 뒤에 목적어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바스켓이 목적어잖아요. 그러면 현재 분사로 잡으면 돼요. 현재 분사 holding the basket이라는 게 그거를 꾸미죠. 그러면 해석을 할 때 소녀예요. 바구니를 들고 있는 그 소녀가 꽃을 땄다. 요겁니다. 2번 갑내다. 자, 2번의 수식을 받는 명사는 man입니다. man. 그래서 남자 입장에서는 영어로 말을 하고 그
그리고 뒤에 English가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현재 분사가 와야 되겠죠. 3번이 문제가 있어. 왜? 여러분 지금 people을 꾸며주고 있다는 건 아시겠죠? 그런데 뒤에 전치사가 있는 거 보여요? 전치사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과거 분사로 정답으로 골랐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맞나요? 그렇게 풀면 안 됩니다. 왜? 잘 들어요. 여러분들 고개 드시고 동사에는 자동사와 타동사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쵸? 자동사가 목적어를 가지나요? 타동사가 목적어를 가지나요? 타동사가 목적어를 가지고 동사의 90% 이상이라고 했죠? 자동사는 전치사를 가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전치사 뒤에 목적어를 가지죠. 전치사의 목적어. 잘 들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지지난주였나? 지지난주였다. 자동사는 수동태가 된다 안 된다? 자동사는 수동태가 불가능하다. 이 말이 즉슨 수동태가 안 된다라는 말은 과거 분사가 불가능하다라는 말이죠. 아시겠나요? 타동사 출신만 수동태가 되고 과거 분사가 가능한 거지. 왜냐면 수동태의 의미를 가진 게 과거 분사니까. 다시 그 문제를 보세요. 3번. live라는 것은 자동사입니다. 얘가 과거 분사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living이 정답으로 나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4번 갑니다. 4번 입장에서 아이템 입장에 생각을 하세요. 아이템. 여러분이 상품 입장에서는 스스로 구매를 할까요? 구매 당할까요? 당했다 당했어. 그리고 뒤에 전면구 나왔잖아요. 5번 instructor 강사입니다. 강사 입장에서는 신규 직원들을 가르칠까요? 가르침을 당할까요?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뒤에 목적어 있는 거 확인하시고. 6번 프로덕트 상품 입장에서는 쇼케이스에 스스로 진열을 할까요? 진열 당할까요? 당합니다. displayed. 끝. 이렇게 풀면 됩니다. 할만하죠? 그런데 보통 저랑 이제 분사를 배우고 나면 분사 죽겠다 못 풀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한 꿀팁을 드릴게요. 분사 문제는 시험에 몇 개가 나오느냐? 파트 5에서 많이 나오면 2개입니다. 많이 나오면 몇 개라고요? 일반적으로 1개 정도 나오거든요. 그럼 선생님 제가 1개 맞추려고 이렇게 애를 써야 돼요? 아니지. 분사를 배운다고 분사 한 문제만 맞출 수 있는 게 아니라 분사가 들어가 있는 다른 보기 오답을 다 지울 수 있는 거예요. 분사를 이해하는 것 자체로서. 그런데도 선생님 저는 분사는 진짜 못 풀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외워서 시험장 가면 돼요. 왜? 토익 시험이 만들어진 지 40년이 됐거든요. 40년째 얘들은 현재 분사로 정답으로 나와요. 재밌죠? 토익 시험이 40년이 됐다는 것은 그들도 우리를 잘했지만 우리도 그들을 잘 알죠. 40년째니까. 얘는 과거 분사로 정답으로 나와요. 이게 40년 내려오는 족보입니다. 여러분 대학교 가면 1, 2학년 선배들이 막 족보 주잖아요. 40년 선배가 주는 족보입니다. 여러분. 이게 현재 분사로 실제로 영어에서 많이 쓰고 현재 분사로 정답으로 나와요. 저도 시험장 가거든요. 저도 4월 30일에 또 시험 치러 가는데 얘들이 있으면 그냥 현재 분사? 얘가 현재 분사로 정답으로 나와요. 그냥. 특히나 여러분들을 좀 괴롭히는 친구들을 보자면 여기 missing이라든지 demanding 같은 거 있죠. 이게 까다롭다라는 표현이거든요. demanding job, demanding task, demanding class 이런 것들. missing information, missing carrier 이런 식으로 씁니다. 이런 것들이 현재 분사로 정답으로 나오고 오른쪽을 보면 과거 분사로 정답으로 나오는 것들이겠죠. 특히나 이게 preferred, 선호되는 지원자. 토익이라는 게 이제 또 비즈니스 영어다 보니까 그리고 동봉된, 첨부된 서류들, 파일들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추가된 자료들, added information, revised, 개정된, 수정된 혹은 뭐 정책 이런 것들만 revised라고 표현했어요. 참 신기한 게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에 가가지고 이런 단어가 있다라고 쳐요. information. 뭐라고요? information이 무슨 의미예요? 정보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추가된 정보다라고 말할 때는 added information이라고 해줘야 돼요. 그런데 빠진 정보다라고 말할 때는 missing information이라고 해야 돼요. 참 신기하다, 그렇죠? 그냥 이게 정답인 것들이기 때문에 얘는 현재 분사로 외워버리고 쟤는 과거 분사로 외워버려야 돼요. 안타깝지만 됐죠? 돼야 해요. 기억을 해두시고
뒤로. 감정동사. 무슨 동사라고요? 여러분 이러한 감정동사들은요 감정과 관련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피곤해요? 그것도 감정이에요. 여러분 지금 뭐 공부하기 싫어요? 그것도 감정이에요. 감정과 관련된 동사들이 나왔을 때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를 쓴다. 자, 잘 봐요. 여러분들 오케이, 제가 택배를 한 개 주문했어요. 쿠팡에서 택배를 주문했고 제가 이제 택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이게 저예요. 잘 보세요. 저랑 택배가 있는데 둘 중에 감정을 느끼는 사람은 누굴까요? 저겠어요? 택배겠어요? 본인 저겠죠. 그러면 나한테 감정을 주는 거는 뭐예요? 바로 택배라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사물과 사람이 있을 때 토익에서 사물과 사람이 있을 때는 사물이 사람한테 감정을 주고 사람은 감정을 당합니다. 아시겠죠? 감정을 느낀다라는 것은 감정을 당한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즉 감정 동사가 나왔을 때는 현재 분사로서 사물을 꾸미고 과거 분사로서 사람을 꾸미면 됩니다. 얘들은 이렇게, 얘들은 이렇게. 토익이라는 세계관에서는 그래요. 토익이라는 세계관에서는 interesting 사물, satisfying 사물, disappointing 사물 이렇게 갖다 붙이고요. 사람 입장에서는 관심을 갖게 된 사람, interested people, satisfied people, disappointed customer 이런 식으로 사람을 꾸며주는 게 과거 분사라는 겁니다. 감정 동사일 때 그런 겁니다. 무슨 동사일 때? 이해가요? 요걸 뒤집어요. 감정 동사가 아니라면 이게 리버스 뒤로 바뀌어요. 감정 동사가 아니라 일반 동사라면 사람한테 현재 분사로 꾸며줘야 되고 사물한테 과거 분사로 꾸며줘야 돼요. 이게 아리까리하겠죠. 자, 그럼 여러분 잘 들으시면 오른쪽에 있는 문제 1번, 2번을 푸시잖아요. 그럼 이걸 이해했다 못했다를 바로 알 수 있어요. 1번, 2번 푸세요. 빨리. 됐죠? 1번. 지금 수식을 받는 명사가 뭐예요? 근로자들이고요. 동사를 보니까 감정 동사네요. 자, 사람이에요, 사물이에요, 근로자들은? 사람입니다. 우리 근로자분들은 사람이고요. 사람 입장에서는 감정을 당하기 때문에 정답은요. be tired, 피곤해진. 2번 갑니다. 수식을 받는 명사는 테크니션이네요. 기술자. 그리고 동사는 감정 동사가 아니라 일반 동사예요. 제가 말했죠? 사람을 꾸며주는 일반 동작, 일반 동사들일 때는 현재 분사로 꾸며줍니다. 능동적으로 동작을 하니까요. 기술자, 오늘 방문하는 기술자는 컴퓨터를 고친다. 끝. 됐죠? 뒤로. 분사구문 추가 자료예요. 보통 이제 분사구문이라는 문제를 풀 때 학생분들이 어려워하시거든요. 그럼 어떻게? 분사 문제 푸는 법을 배우면 되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한 문장에 동사가 2개 이상이면 무조건 의심하셔야 돼요. 왜? 동사가 2개 이상이라고 무조건 분사 문제가 아니거든요. 동사가 2개 이상이면 접속사 문제일 수도 있어요. 접속사가 나오면 동사 2개 되니까. 근데 제 경험상 동사가 2개 이상인데 접속사 문제가 아니다? 그럼 빼박캔트 분사입니다. 그래서 분사 문제인지 아닌지를 알아내는 방법은 문장에 동사가 몇 개인지 먼저 세요. 세었을 때 2개다? 근데 접속사 고르는 거야? 그럼 접속사 문제. 문장에 동사가 2개 이상인데 뭐야 이거? 한쪽이 분사다. 이렇게 잡을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를 풀 때 분사가 한 단어라면 풀기가 편합니다. 명사 입장에서 생각하시고 앞쪽에 한 단어만 넣으면 돼요. 그런데 분사가 2 단어 이상이 되면 명사 입장에서 생각하고 뒤쪽 편에 분사를 넣을 때 여기 나오는 품사를 잘 보셔야 되겠죠. 여기에 목적어가 나오면 현재 분사, 전치사가 나오면 과거 분사니까. 여기서 최고 끝판왕으로 들어갑니다.
뭐냐? 분사구문으로 들어갑니다. 뭐로 들어간다고요? 분사구문. 여태까지 배웠던 건 장난이었죠? 왜요? 분사 형용사 할 때는 한 단어 명사 앞, 분사구 두 단어 이상 될 때는 명사 뒤. 이건 약과였어요. 지금부터는 뭐냐? 문장을 꾸며주는 게 바로 나옵니다. 이게 분사구문입니다. 오케이? 무슨 구문이라고요? 얘들은 약과였어요. 그냥 형용사로서 명사를 꾸며주는데 분사구문이 되면 얘는 문장을 꾸며요. 좀 크게 놀아요. 왜? 얘가 부사절에서 축약된 거니까요. 부사절을 줄여서 쓰는 게 바로 분사구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뒤로 넘겨가지고 현재 분사구문을 한번 저랑 같이 만들어 볼게요. 잘 들어요? 자, 여러분들 이 문장을 보면 접속사가 뭐예요? while. 주어는요. I watched, I ate. 이게 우리가 좋아하는 문장 구조, 안정적인 문장 구조인데 여러분들께서 토플이라든지 고급 시험을 칠 때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면 점수를 1도 못 받아요. 교환학생 시험 칠 때 이렇게 쓰면 절대 점수 못 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영어권 국가에서 싫어하는 문장 구조가 이거예요. 왜 싫어하느냐? 너무 구구절절해요. I 주어가 똑같고 접속사까지 또 쓴다. 이거는 고급 글쓰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이걸 줄여볼게요. 접속사를 제끼세요. 뭐를 제껴요? Y를 제끼는 겁니다. 그럼 문장이 I로 시작하죠. 근데 똑같잖아. 두 문장의 주어가. 한 개는 지웁시다. 앞에 거. 그럼 watched로 문장을 시작하죠. watched의 동사 원형 watch를 찾아서 뒤에 ing만 붙이면 끝입니다. 이게 바로 분사구문이에요. 이게 세련된 문장입니다. 가장 처음에 봤던 문장보다 훨씬 짧지만 세련되고 영어 잘해 보이는 문장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봐요. 뒤에 문장의 주어가 앞에 동작을 하면서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럼 뒤에 문장을 했다 같이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거든요. 하면서입니다. 괜찮나요? 너무 쉬워서 손톱을 보고 있어. 좋아. 자, 근데 집중해서 여기에서 원작자가 접속사를 다시 살릴 수가 있어요. while 이렇게. while이라는 접속사를 위에서 긁어서 다시 살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보기를 while 다음에 동명사가 나왔어요 선생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문장은 없어요. 접속사 다음에 어떻게 동명사만 달랑 나옵니까? 얘는 동명사가 아니라 현재 분사인 거죠. 이해를 하세요? 이 분사 구문을 다 실컷 만들고 나서 접속사를 다시 살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원작자가. 왜? 자신의 의도가 헷갈릴까 봐. 그래서 이런 문장 구조는 접속사 뒤에 분사가 붙는 거지 접속사 뒤에 동명사가 붙는 게 아닙니다. 기억하세요. 접속사 뒤에 분사가 붙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분사 구문이니까. 오른쪽에 있는 연습 문제 다 푸세요. 화이팅! 갑시다. 1번 문장 보세요 여러분들. 접속사 지우세요. 접속사 뭐예요? because 잘 가라. 주어 똑같네요. she 지우시면요. arrive의 동사 원형은 arrived의 동사 원형은 뭐예요? arrive에 ing를 붙이면 arriving이 되죠. arriving late 뒤로 쭉. 해석은 늦게 도착을 하면서 그녀가 사과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됐죠? 끝. 자, 2번, 3번도 같은 맥락으로 푸시면 되는 거죠. 맞죠?
접속사 지우고 she 지우고 또 take의 동사 원형으로 이제 taking이 되고 뒤에 것 쭉 when 지우고 he 지우고 study의 동사 원형 study 다음에 ing 붙여가지고 끝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현재 분사 구문. 과거 분사 구문은 똑같아요. 뒤로 넘기시고 이 과거 분사 구문은 결국에 수동태를 줄여가지고 표현한다라고 보면 돼요. 뭐를 줄여서 표현한다고요? 수동태. 첫 번째 문장에서 딱 보면 because가 있죠. 접속사를 없애세요. 그러면 she가 똑같죠. 앞에 she를 없애세요. 그럼 was invited가 되죠. 여기서 was의 동사 원형인 be를 쓰고 그 다음 ing를 붙이면 being이 됩니다. 여기서 사실 분사 구문은 끝나요. 근데 외국 사람들도 사람인지라 야 왜 being을 쓰니? being을 빼자. being은 필요 없잖아. 얘를 빼요. being을 뺍니다. 뭐를 빼요? being을 빼요. 그러면 invited로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장을. 해석은 되면서로 하시면 돼요. 아까는 하면서였죠. 요거는 수동태니까 되면서로 하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문제 다 푸세요. 파이팅! 갑시다. 이지하게 봐요. 접속사 없앨게요. 주어 없앨게요. 비동사 없앨게요. 분사 완성. 접속사 없앨게요. 주어 없앨게요. 비동사 없앨게요. 완성. 접속사 없애요. 주어 없애요. 비동사 없애요. 완성. 다소 허무하지만 이게 분사 구문의 끝입니다. 할 수 있겠죠? 뒤로 넘겨서 연습 문제 1, 2, 3, 4, 5, 6, 7 다 푸세요. 화이팅! 갑시다. 1번. 자, 뒤에 보시고 쌤이 주어져 맞죠? 쌤 입장에서는 음악을 들으면서 춤을 췄다. 정답은요. 앞에 거 뒤에 거. 잘했어요. 2번 보시면 내 입장에서는 서비스에 실망을 하면서 과거분사. 3번 사라 입장에서는 비행기를 예약을 하면서. 4번 내 입장에서는 신문을 읽으면서. 5번 산드라 입장에서는 존경을 할 수도 있고 존경을 받을 수도 있지만 여기서 받아야죠. 왜? 전치사 있으니까.
제가 말했죠. 과거 분사 뒤에는 전치사 온다라고 했어요. 6번 뒤에 문장 쌤 주어가 없는데요. 주어 없는 문장은 명령문이죠. you를 생략해서 쓰는 거니까 you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 하지 않는 한 의사로부터 지시받지 않는 한 다른 약은 먹지 마이. 7번 매니저 입장에서 책임을 졌으니까 taking responsibility for the failure of the promotion 이렇게 그냥 이 현재 분사가 와야 합니다. 아래까지 할 겁니다. 아래까지 해요. 그럼 여러분 지금부터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 퀴즈 한번 보도록 할까요? 데일리 챌린지 16 다 푸는데 4분입니다. 시간 재고 시작. 4분입니다. 안 풀리는 문제는 제끼고 넘어가세요. 여러분 2분 지났어요. 2분 남았습니다. 힘을 내세요. 일 분. 갑시다. 1번. 자, 1번 지금 빈칸을 보아요. 이 문장만 볼게요. 이 문장만. 지금 이 문장의 주어가 뭐예요? 미스터 심씨의 연설이에요. 연설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보기 중에 보이는 instruct라는 동사는 가르치다, 지시하다 라는 표현이에요. 생각을 해봐요. 여기에 만약에 비동사 be를 이렇게 넣게 되잖아요. 그럼 비동사 다음에 pp가 붙으니까 수동태가 돼요. 그럼 어떤 의미일 것 같아요? 가르치다의 반대는 뭐예요?
가르침을 당하다라는 거죠. 연설이 가르침을 당할 수 있나요? 조금 이상하지 않을까? 은유적인 표현은 되겠지. 은유적으로 이 수업은 학생들로부터 발전 뭐 이런 건 되겠지. 근데 이게 문맥상은 안 돼요. 연설은 가르침을 당했다. 말이 안 되고. 그럼 선생님 B는 탈락시킬게요. C도 탈락시킬게요. C는 동사 원형이니까 비동사 뒤에 못 오잖아. D를 볼까요? Instructing. 이 연설은 가르친다. 선생님 이것도 말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만약에 가르친다라고 정답으로 나오려고 했으면 뒤에 목적어가 있었어야죠. 진행형으로서 동사니까. 탈락이. 정답은 뭐예요? A예요. 쌤, instructive가 무슨 뜻이에요? 가르치는이 아니라 유익한이라는 표현이 돼요. 잘 들어맞잖아. 연설은 유익했다. 끝. 됐어요? 정답은 A입니다. 2번 갑니다. 자, 이 문제는 맞췄어야 돼. 나랑 오늘 30분 공부했으면. 스테이트먼트, 성명서입니다. 뭐라고요? 성명서는 여러분들 종이에요. 종이. 이 종이가 스스로 준비를 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얘는 준비 당하는 거예요. 그럼 정답 뭐예요? 잘했어요. 준비된 성명서. 오호, 재밌네요. 3번 보시고요. branches 여러분 말하면 은행 지점들, 지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뒤에서 이 지점을 꾸며주는 분사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지점은 스스로 위치하나요? 안 그럼 위치되나요? 그럼 정답은요? 과거 분사 D가 나와야죠. 과거 분사니까요. 4번 갈까요? 4번은 지금 풀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정답은 B예요. 왜냐면 과거의 상태로서 furnish라고 말하면 공간을 제공하다라는 거예요. 제공하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제공했을 것이다 라는 표현에 과거의 의미를 보여줄 수 있는 would가 튀어나와야 됩니다. 5번 supervisor는 굉장히 착한데요. 그는 punctuality에 민감해요. punctuality가 뭐예요? 정각성. 시간 약속 안 지키면 화낸다라는 거예요. 앞쪽은 얘기했죠. 온화하다라고 했고 뒤쪽은 빡세다라고 했으니까 반전이죠. 정답은 D. 그러나 반면에 while. 계속하여 6번 입장에서 포스트폰에 동그라미 하시고 한번 읊어볼까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제안과 추천을 하면 고려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부인하고 연기하다 보면 포기하거나 끝나죠. 자, 포스트폰 의미가 뭐예요? 연기하다. 이거 뒤에 ing예요, 투부정사예요. 잘했어요. 이거 바로 맞춰야지 시험장 가서. 7번. 7번의 동사가 무엇입니까? make. 좋았어요. 마스크 움직이는 거 봤어. make. make가 무슨 동사입니까? 사역동사. 사역동사 일을 시킬 때 어떻게 시켜요? 동사 원형. 호비중 동사 원형은요. C. 이런 문제는 시험장 가서 맞추면 돼. 아우 좋다. 우리 지금 주말 기초반인데 이런 문제만 잘 맞춰도 우리가 원하는 목표 점수는 갈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이 정도 딱 레벨로만 잘 맞춰도 정말 600점까지는 갈 수 있거든요. 냉정하게. 근데 그 이상 더 올라가려면 더 어려운 문제도 맞춰야 되는데 이런 것만 잘 맞춰도 이제 600은 찍을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되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LC를 400을 찍으면 700도 노려볼 수가 있겠죠. 보통 LC가 더 먼저 올라요 점수는. 8번 갑니다.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 문장 전체에서 동사 자리라는 거. 동사를 고를 때는 수태시를 따져야 돼요. 뭐를 따져요? 오랜만에 따져볼까? 수. 지금 앞에 있는 거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카운터. 이거 단수예요? 복수예요? 단수. 굿. 뒤에 태를 따져야 되는데 뒤에 to a spot. 여러분 요게 목적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 전명구거든요. 전명구가 목적어가 돼야 안 돼요. 전명구가 목적어가 돼야 안 돼요. 빨리 얘기 안 해주면 제가 눈이 멀 것 같아요. 지금 빔이 제 눈에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목적어가 돼야 안 돼요. 목적어가 돼야 안 돼요. 여러분 갑자기 왜 서먹해졌어? to a spot은 전명구라서 목적어가 안 돼요. 목적어가 없는 문장은 두 가지예요. 자동사이거나 수동태이거나. 지금 이 동사가 자동사일까요? 아니죠. 얘는 타동사예요. 그럼 수동태로. 보기 중에 수동태 하나만 고르세요. 정답은요? 정답은요? A. 잘했어요. 고마워요. 나머지는 싹 다 능동태거든요.
9번 집 입장에서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집 입장에서는 파란색으로 색칠을 했을까요? 색칠 당했을까요? 당했어. 정답은요. B. 좋다. 10번 매니저 입장에서는 책임을 지면서 내려온 거 taking. 11번 잘 봐요. 이 문제는 분사 구문을 푸는 문제인데요. 특이하게 분사 구문이 뒤로 빠졌네요. 자, 그럼 중요한 것은 뒤에 지금 bear witness라는 게 목적어라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현재 분사랑 과거 분사 중에 목적어를 먹는 거는 뭐예요? 현재 분사. 정답은 A. 현재 분사 A. 이렇게 해야 돼. 목적어를 먹는 것은 현재 분사입니다. 무슨 분사라고요? 기억해요. A예요. A. 되게 축하합니다. 12번. 에헤이 나왔네. 수태시만 따지면 됩니다. 수태시.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앞에 Philby Corporation이라는 게 단수 주어입니다. 무슨 수주어라고요? 단수 주어. 그리고 뒤에 지금 new office라는 게 목적어예요. 그러면 단수에다가 무슨 태가 필요해요? 능동태가 필요하죠. 그럼 일단 B랑 D는 탈락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시제를 따질 때 at present의 동그라미.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그럼 정답은요? A. 잘했어요. 이거 푸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나요? 좋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빡세긴 했습니다. 분사가 보통 문법을 배울 때 여러분들이 첫 번째 발목을 잡는 아이니까. 하지만 정말 뜻깊게도 여러분들이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를 다 배웠기 때문에 머릿속에 정리할 때 한 번 더 들어가자면 오늘 배운 분사는 형용사입니다. 얘는 뭐라고요? 동작 형용사라고 부르세요. 뭐라고요? 얘가 한 단어일 때는 명사 앞에 와요, 뒤에 와요? 명사 앞에 와요. 두 단어 이상이면 명사 앞에 와요, 뒤에 와요? 뒤에 와요. 얘가 단독 분사 구문으로 빠져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근데 어느 장소에 가던 간에 현재 분사인지 과거 분사인지는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돼요. 능동적인 의미는 무슨 분사야? 현재 분사. 당하는 의미는 무슨 분사야? 과거 분사.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휴식 시간을 능동적으로 가지면 됩니다. 10분 있다가 2교시 때 봬요.